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플롯이라는 명령어고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키의 P키를 동시에 누르면 플롯이 실행됩니다. 이 컨트롤 P는 오토캐드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축키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리시, P-U-B-L-I-S-H 혹은 배치 플롯이라고 합니다. 배치가 퍼블리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활용법,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플롯을 오늘 할 거고요. 월요일날 레이아웃과 배치 플롯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 방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 CAT 2급을 시험 보잖아요. CAT 2급은 이 레이아웃까지 세팅을 해야만 합니다. 레이아웃까지 세팅해서 그리고 시험 CAD 파일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CAT 2급 시험 볼 때는 반드시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오늘은 플롯입니다. 출력하기. 자,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플롯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롯에 대한 명령어가 나옵니다. 헬프 파일, 헬프 버튼 있죠? 오른쪽 하단 여기 헬프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오른쪽과 왼쪽이죠? 바로 이 오른쪽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 아이콘에 의해서 제어가 됩니다. 눌러보면 감춰지죠? 다시 눌러보면 열리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먼저 세팅을 하셔야 돼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니은자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오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자로 오시면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2번이에요. 여기 있는 옵션 다 건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안 건드려요. 이거 건들 이유 없습니다. 이거 안 건드려요. 이거 안 건들고 나머지는 다 건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펜 어사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롯 스타일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acad.ctb, grayscale.ctb, monochrome.ctb 이렇게 되어 있죠. ctb는 컬러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색상표란 뜻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acad ctb, grayscale ctb, 모노크롬 CTB 이렇게 세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acad.ctb는 화면에 있는 색상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 즉 칼라 출력입니다. 내가 화면에 있는 걸 칼라 출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cad.ctb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레이스케일, 그레이가 회색이란 뜻이죠. 네, 그레이스케일은 회색 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색상을 전부 다 회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으로 출력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흑백 TV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컬러로 보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흑백 TV가 있어요. 흑백 사진 같은 거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흑백 TV가 있습니다. 흑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흰색과 검정색 이렇게 나오진 않는 거죠. 중간 색상도 있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은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흰색에 가깝게 나옵니다. 파란색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검정색에 가깝게 나와요. 흑백으로 전환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는 그레이스케일입니다. 회색 톤이에요. 흑백이 아니고 회색 톤입니다. 그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은 우리가 사진을 찍고 이거 흑백 사진으로 찍잖아요. 그거 그레이스케일입니다. 흑백이 아니고.
흑백 사진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흰색과 검정색만 남겨두는 걸 흑백이라고 합니다. 그게 모노크롬이에요. 모노톤 또는 모노크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톤 또는 크롬 똑같은 말이에요. 색상이란 뜻입니다. 모노라는 말은 하나란 뜻입니다. 한 개란 뜻이에요. 숫자예요, 숫자.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트리오? 트리오. 코요테가 트리오죠? 맞습니까? 트리오라는 말 아시나요? 스테레오. 스피커가 스테레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2개. 트리오는 3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수들 중에 종종 트리오가 있죠. 3명이 하는. 그걸 트리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쿼드. 이거 CPU에서 많이 쓰죠. 4개란 뜻이고. 그 다음에 펜타. 5개. 그 미 국방성이 펜타곤이라고 하죠. 그 건물이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펜타곤. 곤은 각형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헥사. 헥사가 6개란 뜻이고, 옥타 8개란 뜻이죠. 그런 식으로 모노라는 말은 숫자란 뜻이에요. 숫자입니다. 숫자 하나. 이 모노는 어디 들어가냐면 연극이나 드라마 혹은 TV에서 종종 나와요. 모노드라마라고 나옵니다. 배우가 한 명이에요. 혼자서 독백도 하고 혼자서 대화도 해요. 분장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출연 배우는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모노드라마라고 해요. 근데 모노는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모노크롬입니다. 단색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 모노크롬을 써야만 단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모노크롬 오른편에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컬러 테이블이에요. 이게 컬러 테이블입니다. 여기서요, 딱 하나 고칩니다. 딱 하나 고쳐요. 뭘 고치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고치고 싶은 색상을 먼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빨간색을 선택했어요. 빨간색의 선의 굵기를 이렇게 바꿉니다. 색상에 따라서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시면 빨간색을 선택하면 컬러는 검정색으로 나와요. 디더는 확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을 그릴 때 이렇게 또렷하게 안 나오고 약간 퍼져서 나와요. 그레이스케일, 회색 톤이죠. 오프되어 있네요. 당연하죠. 펜샵이라고 돼 있죠. 펜 넘버예요. 지금은 잉크젯으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그 플로터에 보면 이렇게 볼펜들이 이렇게 쭉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각각 펜 넘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번이라 그러면 딱 돌아와서 1번 펜이 쭉 찍히고 2번 펜이 쭉 찍히고 그랬었어요. 펜 넘버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펜 플로터라고 합니다. 요즘은 펜 플로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건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특별히 손댈 건 없어요. 선 종류, 색상별로 선 종류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하죠. 그 다음에 아답티브는 선을 보정해 준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보정해 줘야 되고, 선의 끝단이나 연결 중간단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무시하셔도 좋아요. 이거 다 무시하셔도 좋아요. 근데 딱 하나, 라인 웨이트요. 선의 굵기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선의 굵기 여러분들 어디서 지정하셨나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선의 굵기 지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어에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여기서 지정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하나는 레이어, 하나는 여기 컬러 테이블. 그럼 어떤 걸 쓸까요? 2가지 다 써요. 2가지 다 통용됩니다. 레이어를 쓸 거면 여기를 쓰면 안 돼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면 얘 쓰면 안 돼요. 얘를 쓰면 레이어의 선 굵기가 무시돼 버려요. 얘가 우선돼 버립니다. 올드 유저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레이어에서 선 굵기를 지정하기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레이어에서 성굵기 지정하는 건 최근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은 레이어에서 성굵기를 지정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여기서 성굵기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하면 부장급 이상들은 다 여기서 성굵기를 지정합니다. 레이어에서 안 해요. 그런데 요즘 배운 친구들, 요즘 대학생들은 어디서 지정하냐면 레이어에서 지정합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면요, 종종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앞전에 출력했던 사람이 나를 테러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서버로 전송을 해요. 그러면 그 감독관 있는 자리에 파일이 여기 전송이 돼요. 그래서 감독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출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레이어로 성굵기를 지정해서 출력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여기 칼라 테이블에서 성굵기를 지정해서 써요. 여기서 지정해서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레이어에서 지정한 사람들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최종적으로 얘가 우선돼 버리거든요. 여기서 지정한 성굵기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출력했는데 성굵기가 안 맞아요. 이거 왜 그러지? 감독관님 한 장만 더 주세요. 딱 한 장 더 줄 수 있어요. 총 3장을 출력할 수 있어요. 2장은 원래 출력해야 되는 거, 1장은 스페어예요. 근데 다시 출력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선이 안 맞아요. 그럼 시험 망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테러 당했어. 누군가 이거 건드려서 나 테러 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테러 당한 게 아니고 본인이 무식한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본인이 캐드를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우선됩니다. 여기가 우선돼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내가 레이어에 성굵기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굵기가 맨 위에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use line weight, use 사용하다, line weight, object line weight, 객체가 지닌 성굵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칼라별로 성굵기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칼라는 오브젝트에서 지정한 성굵기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성굵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레이어에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내가 레이어에서 성굵기를 쓰면 얘는 반드시 use object line weight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는 레이어에서 성굵기 지정 안 하고 여기서 쓸 거야. 그럼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차이점 이해되셨나요? 이거 되게 민감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굵기를 어디서 지정하냐? 레이어에서 지정할 거냐? 아니면 여기는 칼라 테이블에서 지정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세팅하는 방법이 달라진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레이어 설정하면서 성굵기 지정한 적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지정하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올드 유저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정하는 게 편해요. 전 여기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 설정을 해놨는데 레이어에서 성굵기라면 여기 화면에 성굵기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성굵기를 지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레이어에서 성굵기 쓸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바꿔 놓으셔야 돼요. 아니야 나는 그냥 펜 어사인 쓸 거야. 레이어에서 안 할 거야 그러면 굳이 레이어에서 성굵기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거 판단을 따라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여기서 성굵기를 지정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파일 선택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키 누르면 여러 개 선택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개가 선택되죠.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럼 다 추가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 눌러보세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택됩니다. 이거 윈도우에서도 똑같이 써요. 파일 탐색기에서 파일을 지정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거나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하거나, 이거 라인 타입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윈도우의 기본 운영 방법이에요. 자, 먼저 제가 1번부터 밑으로 내려서 255번까지 다 선택했습니다. Use Object Line Weight,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내가 자, 이 상태, 처음에 이 상태로 놓고 필요한 색깔만 바꾸는 겁니다. 빨간색 0.1mm, 노란색 0.3mm, 초록색 0.2mm, 아니다, 초록색 0.1mm, 문자 0.2mm, 해치 0.1mm. 자, 원래는 얘는 안 쓰는데 0.1mm, 그 다음 얘 0.2mm,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시험 볼 때는요, 단면선은 0.4mm, 인면선 0.3mm, 문자 0.2mm, 아니 0.3mm, 문자 0.3mm, 그 다음 해칭선 0.1mm, 중심선 0.2mm, 이거 다 제시돼요. 이렇게 쓰라고 제시됩니다. 선굵기 지정하라고 제시됩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세이브, 저장하기. 여기 보시면 세이브 에즈라고 있죠?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컬러 테이블을 내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시켜서 이거 복사해서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클로즈는 저장하기. 이게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이거는 실제로 출력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많이 출력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으로 갑니다.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종이 방향입니다. 포트레이트는 세로 방향으로 출력하는 걸 말하고,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방향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랜드스케이프를 쓰셔야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프리뷰 할 때, 프리뷰하면 금방 티나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는 컬러 테이블, 이거 반드시 바꾸셔야 되고, 그 다음 랜드스케이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니은자로 가야 된다 그랬죠? 네, 장치입니다. 어떤 장치로 출력할 것입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실제적인 디바이스, 실제 디바이스, 프린터나 플로터나 복사기 등을 직접 지정해서 출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PDF로 출력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PDF 출력이 있어요. 자주 씁니다. PDF 출력도 굉장히 자주 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도면을 하청을 받아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설계를 해요. 근데 원청 회사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회의를 잘 못해요. 그럼 원청 회사에다가 도면을 검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출력해서 퀵으로 쏠까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PDF로 출력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PDF 출력해서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EPS라는 파일을 썼어요. 인쇄용으로 EPS 파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PDF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 충무로라는 데 아시나요? 영화의 메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거기 인쇄 골목이에요. 인쇄소가 굉장히 많아요. 어디지? 여기 성안길 가면 카페 많잖아요. 그것처럼 충무로에 그거 한 2배 이상은 인쇄소가 그거 한 2배 이상 있어요. 충무로 그러면 영화도 많지만 인쇄소도 많아요. 가면은 그 예전에는 EPS 파일 썼는데 요즘은 다 PDF로 써요. 그래서 PDF 파일 주고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딱 나와요. PDF나 EPS나 둘 다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이고요. 특징이 뭐냐면 벡터를 지원합니다. 말이 이상해요. 벡터가 뭐지? 뭐냐면은 선을 출력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출력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계단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 경계 부분에 이런 경계 부분에 이렇게 계단으로 표시되는 거 봤을 거예요. 그거를 안티알레싱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또렷하게 나옵니다. 벡터 방식은 그걸 모자이크처럼 픽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으로 인식해 버려요. 그래서 글자나 선 등이 깨지지 않고 정확하게 출력됩니다. 지금 그 저런 우리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책 같은 것도 다 PDF로 인쇄를 해요. PDF로 해서 인쇄소에 딱 주면 책 나와요.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PDF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도면을 주면 도면이 흐리멍텅하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도면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PDF를 쓰는 겁니다. 그냥 이거 CAD 파일 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CAD 파일 주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왜 해지되는 줄 아세요? 도면 다 받았잖아요. 나머지 자기네들이 수정할 수 있으니까 야 됐어 그만해 이런단 말이죠. 돈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CAD 파일 주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사 다 끝났어요. 잔금 치를게요. 잔금 다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도면 주세요. 그럼 그때 주는 거예요. CAD 파일은 그때 주는 거고 그 사이에 서로 이렇게 컨펌 받거나 그럴 때는 전부 다 PDF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정확하게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방법과 하나는 PDF로 출력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여기 HP 오피스젯 7110 이게 이제 여기 있는 프린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218.236.203.188하고 그 다음에 HP 오피스젯 7110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A4까지는 괜찮아요. A3 들어가면 문제 생깁니다. 아마 그 밑에 내려가면 오피스젯 뭐 해서 또 있을 거예요. 근데 218.203. 이거 쓰시면 돼요. A4로 출력할 겁니다. 자, 누르시면 이제 프린터랑 그러니까 제 컴퓨터랑 연결이 돼서 프린터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렇게 페이퍼 사이즈가 나옵니다. 프린터들마다 지원해주는 페이퍼, 종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자, 프린터들마다 지원해주는 용지가 다 다릅니다. 그 중에 A4.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플롯 에어리아가 나옵니다. 출력 영역이에요. 화면의 어느 부분을 종이로 출력하시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화면의 어떤 부분을 종이로 출력할까요? 디스플레이, 모니터에 있는 이 내용을 프린터에다 그대로 출력하겠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입니다. 안 써요. 쓸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익스텐트, 0,0에서부터 맥시멈, 최대 사이즈 딱 맞춰가지고 그거 종이에다 출력하는 겁니다. 여전히 안 써요. 그 다음 리미트. 리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도면의 크기를 제한하는 화면에다가 리미트라는 명령어 쓰고 도면의 크기를 제한하는 명령어가 리미트인데요. 이 리미트 영역만큼만 출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역시 얘도 안 써요. 누구 쓰냐면 제일 아래 윈도우를 씁니다. 윈도우를 누르면 영역 지정하라고 떠요. 영역을 지정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한번 영역이 지정된 거라 이렇게 윈도우 버튼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영역을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윈도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영역 지정하라고. 회색은 그러니까 출력 안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칼라 부분 잘 나오고 있죠? 저 부분은 지정된 부분. 테두리를 다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지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각선으로 점 두 개를 지정하시면 그 내용이 영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빨리 지정해 보시죠. 다음.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바로 요거에 센터 더 플롯. 센터 더 플롯이 내가 지정한 영역이 종이의 중간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알아서 계산해 줘요. 요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삐뚤어집니다. 이거 0,0 정확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센터 더 플롯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P2페이퍼가 있습니다. P2페이퍼는
피트가 맞추다란 뜻입니다. 즉 종이에 맞추겠습니다. 이거 넌 스케일입니다. 축척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정한 영역을 종이에 알아서 맞추는 겁니다. 종이 최대 사이즈에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축척이 없습니다. 넌 스케일이에요. 내가 그냥 화면에다 그냥 보기만 원해요. 내 화면에 있는 거 영역 지정해서 출력해서 종이로 그냥 보기 원해요. 이럴 땐 넌 스케일로 피트 페이퍼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 정확하게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여기를 봅니다. 여기 두 번째 라인. 55.1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축척이에요. 이게 축척 계산 끝난 겁니다. 그럼 얘는 55는 못 쓰고 1:60 써야 되는 거죠. 맞나요? 저는 안쪽으로 지정했으니까 조금 더 크게 써야 되는 거고, 바깥쪽으로 지정하면 약간 안쪽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고, 약간 작게 써야 되는 거고. 얘를 풀어요. 그럼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봅니다. 프리뷰, 미리 보기. 자, 종이, 그러니까 글씨, 선에 굵기 지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피트 페이퍼니까 여기 바짝 붙어 있단 말이죠. 자, 1:60 프리뷰. 그럼 이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죠. 다시 볼까요? 1:50. 그럼 오히려 잘릴 거예요. 자, 잘린 거 보이시나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거 풀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1:60. 자, 그 다음 어플리 투 레이아웃 프리뷰. 제가 설명을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어플리 레이아웃. 이거 저장하는 거예요. 이 환경 설정을 저장하겠습니다. 어플리 적용하다 투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적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미리 보기. 미리 보기 하고서 출력하셔야 돼요. 자, 이상 없네요. 네.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출력이 됩니다. A4 사이즈로 맞추셔야 돼요. 지금 A4 용지로 넣어놨기 때문에 A4로 맞추셔야 됩니다. 출력을 했는데 간혹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내가 프리뷰를 했는데 인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전부 다 레이어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여기는 없는데 뎁스 포인트라고 있어요. 여기 레이어 중에 뎁스 포인트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거 치수 기입을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레이어인데요. 네, 여기 뎁스 포인트 레이어에 보시면 이렇게 뎁스 포인트라고 하는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그죠? 색상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요 끝에 가면 출력이 어떻게 돼 있나요? 프린트가 막혀 있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쓰는 거죠. 되게 많아요. 선생님 이거 출력이 안 되는데요. 되게 많아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치수와 관련해서 CAD가 자동으로 생성시킨 레이어입니다. 얘는 출력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기 플롯 보면 여기 프린터 그림 있죠. 이걸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출력이 안 돼요. 보이시나요? 지금 해치 하나도 출력 안 된 거? 해치 하나도 출력 안 돼 있죠? 레이어에서 프린트를 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뎁스 포인트에 넣어도 출력이 안 되고 프린터 그림을 끄셔도 이렇게 출력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레이어로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